멀쩡한 피부를 가지고 집 밖에 나가 가만히만 있어도 피부는 늙습니다. 이때 늙는다는 말은 겉으로 봤을 때 가무는 땅마냥 건조해지고 잔주름이 생기고 잡티가 하나둘 올라오고 전반적으로 처진다는 건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25살 이후로부터 뚜렷해집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내 피부는 남들보다 예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뭔가 바르는 걸로 해결하려 하는데, 전 국민을 모아두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화장품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람은 손에 꼽을 겁니다. 때문에 지금 서서히 잔주름이 생긴다거나 잡티가 올라온다면 우선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최선의 답은 피부 깊숙이 숨어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에 있습니다. 전문용어로는 섬유화 세포라 하는데, 이 섬 모시기 세포가 늙으면 피부가 처지는 것에 더불어 잡티 축제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 흔적도 없는 멀쩡한 아기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 야외 활동을 몇 년 동안 한다 가정하겠습니다. 야외에는 태양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빔을 뿜어댑니다. 그리고 이 빔이 피부를 공격하죠. 물론 적당한 수준의 빔은 몸속에서 피가 잘 돌아다니게 해주고 비타민 D도 합성해주지만 과해지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외선을 100% 막아주는 선크림을 바른다고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포는 애초에 시간이 지날수록 늙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인데, 영상이 가독성을 해치는 텔로미어와 관련된 내용이라 설명란에 따로 적어두겠습니다. 어쨌든 피부의 세포는 자연적으로든 태양 같은 외부의 공격으로든 안가방 모두에서 공격을 받고, 이걸 각각 전문용어로 외인성 요인과 내인성 요인이라 하는데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죠. 어쨌든 피부가 두 가지 루트에서 공격을 받으면 매연을 뿜어댑니다. 그리고 매연은 위에서 잠깐 언급한 콜라겐을 만드는 공장인 섬유화 세포를 오염시킵니다. 더 나아가 섬유화 세포 입장에서 나만 망할 수 없다면 또 해로운 물질들을 뿜어내죠. 그리고 이 물질들이 타고 피부의 1차 방패를 무너뜨리고 기미와 잡티를 만들어내고 염증을 심화시키고 외부에서 들어온 영양 공급을 보이콧하고 볼륨도 감소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연구에서 섬유화 세포를 어떻게 하면 늙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섬유화 세포가 애초에 늙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지구 환경을 인간의 입맛대로 바꾸고 세포의 설계를 입맛대로 바꾼다는 건데, 이게 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임상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애초에 섬유화 세포가 늙어가는 걸 막기보다는 일단 늙는 건 인정한다 치고 그 뒤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략은 총 3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청소, 침묵, 재건입니다. 예시로 청소라 함은 이미 늙은 노화세포를 캐리세틴 같은 성분으로 제거해주는 것이고, 침묵이라 함은 라파마이신 같은 성분으로 늙은 세포가 해로운 물질을 뿜어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제거는 여러분도 잘 아는 레티놀이나 NAD 같은 성분으로 피부벽을 다시 구축하는 것이죠. 그런데 화장품 설명만 듣고 레티놀 성분 크림만 주구장창 바른다? 이건 밑 빠진 독이 물을 붓는 것과 같죠. 위에 3개의 단계에서 청소와 침묵에 쓰이는 성분은 사실 안전과 규제 이슈로 한국에서는 일반인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는 화장품 대신 식습관을 조절해야 하죠. 단순히 뭔가를 바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 바르는 제품을 의심할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유전을 의심해보고 2차적으로는 식습관을 점검해보고 마지막에 바르는 제품을 의심을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원인에 따라 해결책도 다른 법이죠. 조회수나 구독자가 나오지 않아도 꾸준히 영상을 올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하찮은 엔지니어